자,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자, 오늘은 EBS 수능 특강 5강이죠. 네, 적용학습 5강 서재 야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뭐 주제라고 얘기할 만한 게 딱히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정리를 먼저 좀 할 거예요. 정리를 이제 앞부분에 다 때려박아 하고 그 다음에 구절을 해설을 할 건데, 구절 해설할 때 그러니까 앞부분 정리만 들으셔도 되고요. 이게 뭐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내신에 좀 들어가면 뒷부분에 구절풀이 하는 것까지도 이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재야 회록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슬쩍 하면 먼저 하고 그리고 구절풀이 들어갈게요. 자,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게 토이스토리예요. 선비가 밖에 나갔거든? 근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 집안에 있는 애들끼리 그 물건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토이스토리처럼. 뭐 붓이랑 먹이랑 종이랑 벼루랑 내 집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 뭐야? 했더니 쟤네 저희가 낡아서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냥 바로 버리지 말고 제사를 지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다. 그렇게 해줄게. 하고 끝? 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토이스토리 같은 건데, 여기서의 선비는 지금 은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연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유배를 갔거나 관직에서 잘렸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은거하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도 되게 굉장히 지조와 절개를 가지며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중간에 나오는 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비와 똑같은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런 문방사후가 있는데, 문방사후도 선비가 은거하는 것처럼 아주 많이 낡았고 최근에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이 선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근데 얘가 이제 낡아서 얘가 이제 죽어가니 되게 이제 슬픈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문방사후는 선비에 관련된 지조와 절개가 있죠. 그래서 선비가 뭔가 약간 동병상련적 감정을 느끼고 내가 너네를 제사 지내주고 잘 묻어줄게 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서재 야회록이에요. 전반적으로는 토이스토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가짜 전기분, 마치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전체라고도 하고요. 이게 뒤에 가면 꿈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토이스토리처럼 애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꿈으로 들어가는 몽유롭게 소설이다라고도 봅니다. 뭔가 정해진 주제가 하나가 딱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서재 야회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절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한 사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에요. 선비. 성명을 생략하고 적지 않는다. 옛것을 좋아하고 시리에 차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약간 짐작할 수 있어. 세상에 버려졌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응가한다기보다는 세상에서 약간 버림을 받은 거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다. 가세가 비록 군색해도 품은 뜻은 크고 넓었다. 일찍이 달사촌에 별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문을 닫고 왕래를 끊고 책만 즐겼다. 이웃집도 얼굴을 보지 못한 지 몇 년이 됐다. 그러니까 계속 책만 봐요. 세월은 대항락에 들 때, 대왕락이니까 뭐 자습서 보면 1533년이라고 하는 거거든. 요쯤 돼서 한가위를 앞둘 때였다. 선비가 밤 기운이 깨끗하고 고요했다. 선비가 이제 산비가 내리고 나니 밤 기운이 깨끗했다. 먼 하늘에 맑았고 은하수가 있어서 밝은 달에 이슬을 밟고 영롱했다. 송옥이 가을을 슬퍼하는 뜻이 생겨나고 이백이 다리 들기던 흥치가 일어났다. 고사를 인용했어요. 송옥하고 이백이 그런 달을 보면서 슬퍼하고 굉장히 막 예뻐하고 예찬하거든. 그래서 선비도 서당에 나와 뜰을 거느며 혼자 시를 읽었다. 그래서 이제 방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 시를 학생들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이게 네 줄이거든. 자,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은 시경이라는 책에서 하나 갖고 오고, 두 번째 줄은 뭐 도연명이 쓴 시에서 하나 갖고 오고, 세 번째 줄 다 시경에서 갖고 오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 시에서 한 구절씩 갖고 와서 읽었으니 이거를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쩡쩡 시냇가 나무 찍어내는 소리뿐
고즈넉한 서재에는 이유도 없다. 약을 이제 쿵쿵 다리는 이제 토끼가 그 약을 찢는다 그러잖아. 옥토끼만 불쌍한 듯하고 술잔을 멈춰도 누가 있어 다르게 물어보겠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저기서 외로운 시 구절을 하나씩 갖고 온 거야. 외로운 느낌인 거지. 이게 지금 선비의 처지죠. 단풍나무 숲속에 이슬방울 듣는 소리 들리고 골목 깊고 깨끗해 먼지가 일지 않은데 봉황색인 누가 요거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궁궐이야. 궁궐을 떠나온 지 몇 년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그 미련이 있어. 여기서 미인이 그러면 누구겠어? 임금이지. 임금을 어찌 만나보겠느냐. 더욱 시름이 겹다. 그래서 임금님을 보고 싶어해. 말을 마치고 슬프게 탄식하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웃긴 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사실 자요. 손으로 마른 오동나무를 더듬어 바깥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밤도 이미 삼경인지라 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한 11시 1시 정도 되는 그런 밤이야. 호련히 글방에 앉아 두런두런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끊으면 여기서부터 꿈이라고 봅니다. 예, 목류롭게라고 보고요. 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려 왔다 갔다 하며 귀를 기울여 들어보더니 누가 글방에 있는 듯 했다. 선비는 도둑인가 의심해 살그머니 맨발로 걸어 들어갔다. 이때 달빛이 창문에 들어와 대낮 같았다. 모습도 의관도 다른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 네 사람 앉아 있죠? 가전체의 특징이죠. 가짜 전기문이야. 얘네들 사실은 문방사오거든. 자, 그래서 가전체의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벼르고 누가 먹이고. 왜냐면 내용 일치 문제를 이제 뭐 모의고사든 특히 내신에서는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 누가 누군지 정도만 잘 캐치를 하자라는 거지. 까만 비단 옷에 검은 관을 쓴 사람이 있었고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벼루. 또 한 사람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모자를 벗어 맨상투. 그러니까 뚜껑, 원래 이게 붓이 이렇게 있으면 붓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이 없는 붓. 왜 알록달록하냐면 붓 요 대나무 같은 이 부분, 여기가 약간 나무처럼 요 책상처럼 여기 아까 알록달록하다는 얘기야. 또 한 사람은 흰 옷에 관원을 썼고 얼굴이 용모가 백옥 같았다. 종이 한지. 또 한 사람은 검은 옷에 얼굴이 푸르게 칠한 것 같았으며 짤막했다. 거의 다 쓴 벼루란다. 이렇게. 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도 이제 장자를 인용한 거예요. 고사 인용했고요. 누가 능히 몸뚱이가 삶을 거짓으로 삼고 죽음을 참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까지 끊으면 그냥 고사를 인용했으니까 앞뒷말이 다 없어서 이해하기 어렵죠. 이 말은 진정한 친구는 누구신가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누가 움직임과 고요함, 흙과 백이 한 가지. 이 움직임과 고요함과 흙과 백이 한 가지다. 얘네들은 진정한 친구다. 진정 하나의 벗이다. 내 그와 친구를 하리라. 자, 움직이는 거, 붓과 먹. 고요한 거, 움직이지 않는 거, 벼루와 종이. 그러니까 네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진정한 친구야?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건 진정한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붓과 먹과 벼루와 종이는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흙과 백, 흙, 벼루랑 먹과 붓, 백, 종이 이렇게 하고 네 사람이 막 웃으면서 그 우리잖아. 이렇게. 사여연회 장자에 나오는 건데 네 명의 친구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고사 인용했죠. 장자에서도 네 명의 친구가 있듯 우리 네 명은 진짜 완전 베스트 프렌드 아니야? 우리 BF잖아 하고 얘기했다. 흰옷 종이가 말하기를 오늘 밤에 주인이 안 계신다고 우리가 방을 독차지해 즐기는 건 너무 좀 교만하지 않은가? 하자 벗은 모자 붓이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주인은 무리와 동떨어져 살면서 함께 거처하는 건 우리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래. 살갗을 문지르고 뼈를 부딪히고 머리를 적시고 등에 물을 적시는 수고로운 일도 자 여기까지 끊어서 붓글씨 쓰는 거야. 쓰는 과정.
삿갓을 문지르고 뼈를 부딪히고, 그러니까 벼루에다가 먹을 갈고 머리를 이렇게 적셔서 종이의 등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붓글씨를 쓰는 그런 일도 아주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 선비도 임금에게 사용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끼지. 나는 노둔하다는 놀림을 받았고 자네는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네. 저 사람은 운명을 다했고 이 사람은 흠결이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노둔해. 붓이 이제 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잘 안 써지고, 자네는 굉장히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네. 그러니까 종이는 경박하대.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대. 저 사람은 운명을 다했고, 예를 들면 이건 먹이라고 봐요. 먹은 너무 짧아서 더 이상 못 쓰고, 벼루에는 흠집이 생겨버렸어요. 주인과 함께 거처할 때 얼마나 더 되겠는가. 그러니 밝은 달아를 어째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올린, 고사 인용한 거죠. 조원진이 이제 관직을 그만두면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사표를 낸 거죠. 관직을 그만두면서 흰머리 늙은이 어디 가겠는가. 일편단심 쓰러지지 않으지. 그러니까 우리도 문방사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이제 버려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에 대한 일편단심은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걸 선비로 바꾼다면 선비도 너무 늙었지만 임금에 관련된 일편단심을 버리지 않을 거야 정도 되겠죠. 구절을 읊으며 오열하는 소리를 냈니 좌중이 막 눈물을 흘렸다. 종이가 말했다. 한갓 남녘간 쓴 초나라의 포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처럼, 고사 인용한 거죠. 비유했고요. 포로처럼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무엇으로 이 스트레스를 달랠 것인가. 그러다 종이가 말했다. 자네는 너 임마 너 붓은 머리가 새까만색이라면서 흰색이라고 얘기하네. 여기 요 부분이죠. 약간 개드립 치는 건데, 이게 드립 치는 건데. 속이 비어 있으면서 어떻게 일편단심이라고 얘기해? 너 속이 비었는데 네 속에 네 마음이 어디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하자 막 웃으면서, 야, 너 되게 고루하구나. 글을 표면적으로만 알면 어떡해.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말을 믿어야지 마 하면서 서로 농담 주고받는 거야. 이런 사람이 흰 바탕에 색을 칠한다는 뜻을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검은 옷이 까만 비단 옷에게, 그러니까 먹이 벼루에게, 두 사람은 입을 닫아 임마. 야, 조용히 좀 해. 깎는 듯 가는 듯 쪼는 듯 문지르는 듯 해야 진짜로 시를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막 갈잖아. 갈고 벼루도 이만한 돌에서 뽀개서 만드는 거니까. 우리처럼 뽀개지는 그런 힘듦을 겪어야 진짜 시를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절차 탁마라고 하거든, 고사성어로. 그러자 까만 비단 벼루가, 야, 그래 내가 알겠는데 뭐가? 다른 산의 돌이라도 내 옥을 다듬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이게 절차 탁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옥이나 돌은 다듬는다는 말을 쓸 수 있거든. 여기 이제 막 다듬는다, 뭐 쪼는다, 문지른다 이렇게. 근데 먹을 다듬지는 않잖아. 너 이상한 얘기하는데? 라고 하자 검은 옷이, 아 그래 난 옥인 아니지 하면서 막 웃었어. 서로 그냥 농담을 주고받는, 할아버지들끼리 주고받는 농담이지 않나. 그러자 선비가 그들에게 나갔는데 그들이 물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오래되면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선비와 네 사람은 서로 소개한 후에 시를 지어 자신 생각을 드러내고, 네 사람은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사라져버려요. 선비가 방에 혼자 누워있었으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만났던 일을 생각하니 해가 이미 창문을 비추고 있었는데 시동이 와서, 그러니까 머슴이 와서 물었다. 오늘은 늦게 일어나시는군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 선비가 자고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지 않았어요. 잤어요. 그래서 이게 목류롭게 소설이다. 선비는 자기가 안 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잔 거죠. 간밤에 달이 너무 밝아 시를 읊조리며 여기서 잠이 들었구나. 쉬고 자취도 잠이 들었다고 했어. 방에 붓과 벼루와 종이와 먹을 살펴봤다. 옛날에 소장하던 도기벼루는 흙덩이 때문에 다 깨져버렸고, 한 자루 있는 붓은 알록달록한 대나무였지만 머리 이게 그 갑이 없고, 하나 남아있는 먹은 갈지 않는 부분이 손톱도 되지 않았고, 종이는 저게 투닥한 종이가 있으니 장독 뚜껑으로 덮겠습니다 해서 그냥 뚜껑으로 덮어버렸다. 이러 모든 게 이해됐다. 그래서 종이로 나머지 새 물건을 싸서 으슥한 곳에 묻어 제사를 지내주었다 하는 작품입니다. 네, 서재 야회록이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